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25일 별세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과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마라도나가 이날 오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티그레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이달 초 경막 하혈종으로 뇌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축구 전설이자 영웅이었으며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며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라도나는 잉글랜드와의 8강전에서 헤이딩하는 것처럼 동작을 하면서 손으로 골을 기록해 신의 손이라는 불렸으며 월드컵 MVP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규모가 2천억 달러 이상인 53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인구당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백신 공급 계약 체결 건수, 검사 역량, 이동 제한 등 10개 지표를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82.3점으로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위는 빠르고 결단력 있는 대처를 했다는 평가로 뉴질랜드가 85.4점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일본이 85점으로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는 게 블룸버그의 평가였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48.9점을 획득해 53개국 중 46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은 장기간의 봉쇄로 인한 커뮤니티 이동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39.4%로 낮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한라인 8888을 통해 정부에 게으르고 무능한 공무원을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11월 3일 임시 개통한 한라인을 통해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두테르테 행정부의 추진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888 시민 불만신고센터는 대중으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관련 정부 부서 또는 기관에 승인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한라인은 국민이 모든 정부기관에 부실한 정부 최전선 서비스 제공 및 부패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8888에 신고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제공해야 하지만 신원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의 갈베즈 장관은 메트로 마닐라의 시장들이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일반 지역사회 검역 GCQ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낮은 검역은 휴가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헤리루코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역 수준을 11월 30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베즈 백신 책임자는 민간 부분이 27일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의 3자 계약에 따라 개당 $5에 200만 개의 백신 공급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렉토 상원의원은 목요일 행정부 장관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식량 가격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렉토 의원은 엄청난 가격 인상을 보여주는 마닐라 수도권의 농수산물 가격에 대한 정부의 일일 모니터링을 인용했습니다. 11월 23일 현재 암팔라야 가격은 194% 올랐고 고추는 전월 대비 200% 인상됐습니다. 필리핀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양배추와 사유대는 30일 만에 가격이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렉토는 수도권에서 537페소의 일반적인 일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는 암팔라야 1kg을 사기 위해 거의 반나절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균적으로 필리핀 가정은 수입의 43%를 식량에 지출하지만 하위 30% 또는 약 740만 가정은 수입의 거의 59%를 식량에 지출한다고 말하면서 식량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배고픈 필리핀 국민들의 비율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 지역의 10대 임신이 증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고 가칠리안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은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소녀들은 대피소에서 머무는 동안 성추행이나 임신에 가장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태풍 욜란다가 동부 비사야 지역을 강타한 후 이 지역의 10대 소녀 전체 인구의 23.5%가 임신했다고 상원 의원은 필리핀 과학기술부 국가연구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부는 향후 메트로 마닐라의 홍수 통제 프로젝트를 위해 3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식 마리끼나 홍수 방지 시설은 향후 4년 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마리끼나 댐과 빠라냐케 배수로는 홍수 방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미 수행되어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국가경제개발청은 마리끼나 댐에 대한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라냐케 배수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2021년 2월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강둑을 따라 과일나무를 심어야 하며 시골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존을 위해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 보호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2,700개의 일자리 또는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구조 조정 후 유동성 요구사항을 위해 최소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5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임대 항공기 20대를 반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항공의 상장 모회사인 팔 홀딩스는 1월부터 9월까지 290억 페소, 6억 3,3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 84억 페소 손실보다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팔 홀딩스는 또한 9월 말 현재 240억 페소의 자본 부족을 선언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이 법정 지원 구조 조정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9년에 회사는 아시아 금융 위기와 노동 문제로 인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에드사의 유턴 슬롯을 폐쇄하면서 에드사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MMDA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도 더 교통체증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MDA 교통책임자는 유행병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쇼핑을 막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월 말 이전에 개통할 가능성이 있는 스카이웨이 확장 공사로 지난 6월부터 에드사 버스 전용 차선에 대한 유턴 슬롯을 폐쇄하고 있으며 현재 중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코딩 체계에 대해 보류하고 있으며 코딩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논의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까지 쇼핑몰 주변의 교통체증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는 2021년 대학 순위에서 14개의 필리핀 대학이 아시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QS는 아시아에서 상위 650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필리핀에서는 7개 대학이 이번에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필리핀 대학교가 69위로 최상위를 기록했으며 아테네우 대학이 135위, 라사이 대학이 166위, UST가 18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최고 대학교는 싱가포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칭화대가 2위를 차지했고 10위권에는 한국의 대학은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국립대학교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원격 교육에 대한 도전 속에서 이번 학기에는 페일 금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새로운 정책에 따라 4 또는 5등급이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어려운 학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국립대학교는 첫 학기가 12월 9일 종료됩니다. 세부주가 12월 4일 오스메냐 탄생 104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대통령궁은 12월 4일을 세부주의 특별휴일로 선언했습니다. 전 대통령 오스메냐 시니어의 아들인 오스메냐 주니어는 1951년부터 1959년까지 세부 주지사를 역임했으며 63년까지 세부시장, 65년부터 71년까지 상원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선언문은 세부지방 주민들이 지역사회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조치에 따라 적절한 행사를 통해 행사를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말라카냥은 밝혔습니다. 아기오시가 관광을 재개하면서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11개 루존 지역의 버스 운행에 대해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박이호 씨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4대의 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하루에 120명의 승객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육상 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출발지와 목적지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여행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버스는 승객 수용 인원의 50% 내에서 운행 예정이며 2시간에서 3시간 이동 노선은 중간 기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이호 여행 버스는 지난 3월 둘째 주 루존 봉쇄로 인해 지방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에서 내년 1월 12일까지 재외동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요조사 계획에 발표된 지원 대상 사업은 크게 2가지로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과 한인단체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 사업입니다.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 내용은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4세대 단체 활동, 한글학교 교사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전통문화용품 지원이며 한인단체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 사업은 교육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사업, 재외동포 관련 조사 연구 사업,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이 포함됩니다. 지원액은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옥타 연구소는 루존과 민다나오의 7개 도시와 지역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존에서는 메트로 마닐라 마카티시, 벵게세 바기오, 쾌전 루세나 바탕가스시, 딸락의 카파스이며 민다나오 지역은 다바오시와 잠보안가의 파가디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비사의 지역은 고위험 지역이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옥타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파 증가를 되돌릴 수 있도록 신체 거리두기, 안면 마스크 및 안면 보호구 착용, 적절한 위생과 같은 최소 건강기준 준수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것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한편 의료 전문가들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5일 발표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재생산지수 또는 양성 사례가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0.76에서 0.83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가철 코비드19 사례의 급증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몇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0건 이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은 일평균 352건이 발생했지만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평균 373건으로 6%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인 깔라바라조는 일일 발생자가 수도권과 비슷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주에 비해 7% 증가했으며 중부 루존 지역은 50%나 급상승했습니다. 보건부 베르게르 차관은 대중에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26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92명이 증가해 총 42만 4,29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4,558명이 검사를 받아 1,367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5.6%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7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8,242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4%였으며 328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38만 7,266명으로 91.3%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깔로칸시 77명, 까비떼 73명, 라구나 73명, 다바오시 62명, 쾌존 60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4%가 경증이며 8.3%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역시설에 있는 확진자는 28,78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국가 계획의 최고 책임자인 갈베즈 장관은 25일에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지에 대한 결의안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26일에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위한 건강 프로토콜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게르 보건부 차관은 소리내어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이나 호흡에 비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가신안에 거주하는 67세 필리핀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만난 66세에 은퇴한 미군 장군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3만 5천 페소를 사기당했습니다. 은퇴한 미군 장교라는 사람은 필리핀 이민국에서 풀려나기 위해 7만 페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여성은 일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돈을 잃고도 공항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은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12로 페소를 기록해 최근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3원 내린 1104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9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벵겟의 기온이 9.9도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오전 6시경 쾌존의 사이언스 가든에서 22.5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닐라 대도시 역사상 가장 추운 날은 1987년 2월 4일과 1988년 12월 30일로 15.1도에서 두 번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앞으로 3, 4일 이내에는 저기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6시 3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